이것만 제대로 파악하더라도 앞으로 떨어질 지역에 투자할 확률이 되게 적을 수 있다. 이제 구독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업 성취도 점수랑 특목고 진학률 이거 두 개를 보시면 사실 이렇게 다 알려주셨지만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네. 어느 지역을 보면 좋겠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얼굴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또 해볼 건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가능한가요? 지방 도시들이고요. 네. 보통 이제 20만 이상 정도 도시들에서 이제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안전한가요? 사실 지금 되게 부동산 위험하다, 지방은 좀 피해라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를 조금 복기를 해보면 그동안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도시들도 다 각자 다른 사이클을 보여왔거든요. 그 사이클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오를 수 있는 지역에 계속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20만 이상 도시 중에서도 앞으로 향후 최소 2년 동안은 오를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그걸 공부하는 게 이제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7차 필터링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제 제 이론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1차 필터링은 인구 세대수로 그 지역의 수요의 규모를 파악하는 거고 네. 최대한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도시는 투자하기가 좋아지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은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된 도시들이 많아서 네. 기왕이면은 인구수 감소가 좀 적고 세대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아직까지 세대 수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 네. 보면은 인구 세대수 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도시별로 네. 그 도시의 인구수가 몇 명인지 증가하고 있는지가 연도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 기능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지인을 확인해라. 맞습니다. 네. 다음은 뭘까요? 다음 2차 필터링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네. 과정인데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식이나 코인에 비해서 부동산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이유도 수요와 공급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향후 2년 정도의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부동산 지인 사이트라든지 네. 아니면 호갱노노, 뭐 아실 이런 사이트들에서 입주 물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시마다 미분양 수치가 있는데 이 미분양 수치만 파악하더라도 그 도시의 수요가 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이 뭐예요? 청약이 미달이 난 거예요. 미달이 났다. 네, 청약이 미달이 났다라는 건 그 아파트가 인기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 아파트를 청약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뭐 분양가가 비쌀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이제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는 그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지역의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미분양이 난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아파트를 안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점점 수요가 없어지니까 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미분양 수치가 높을수록 네, 안 좋다. 안 좋은 거고 네. 그 지역을 만약에 접근할 때는 수요가 늘고 있는 지역이어야 하니까 네. 포인트는 미분양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세 번째는 매매 전세 지수를 분석하는 건데 그 지역 가격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균은 아닌데 그 지역 아파트 모든 아파트의 가격을 평균한 수치구나.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전체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 가격은 생각 안 하고 네. 단순히 그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만 보고 그쵸. 사실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모르는 게 좋은 줄 알고 무조건.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갭 가격만 가지고 보고 들어가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네. 거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명확하게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공급이 없다라는 공급이 거예요. 없다. 공급은 제가 아까 2차 필터링에서 말씀드렸던 입주 네. 물량을 공급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공급하고 전세 가격이 거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파악하더라도 네. 앞으로 떨어질 지역에 투자할 확률이 되게 적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 지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프화한 거는 저는 아실 사이트에서 자주 네, 아실. 봅니다. 네.
4단계는 뭘까요? 4단계는 이제 제 7차 필터링 이론의 가장 핵심 부분이 비교평가 부분이에요. 네. 절대 가격을 싸게 사는 타이밍을 매매 전세 지수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매매 지수가 낮게 내려가고 있다는 건 그 지역의 절대 가격,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어서 그 지역 자체의 절대 가격이 싸졌구나를 의미하는 건데 4차 필터링인 상대평가에서는 네. 다른 지역끼리 비교를 해서 정말 이 아파트가 싼지를 상대평가를 통해 가지고 비교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입지가 비슷한 지역과 아파트를 골라서 서로 이제 배트를 붙여보는 거예요. 수우파처럼. 네. 그래서 배트를 붙여서 그 아파트가 진짜 싼 가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4차 필터링이죠. 비교할 지역을 선택하는 게 네.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네. 어려워요. 맞아요. 내가 이 지역을 보고 있는데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설명드리기도 가장 어렵고 네. 그리고 이해하시는데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음. 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이 부분만 거의 4시간, 5시간을 아, 할 네. 정도로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체급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체급. 배트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체급이 비슷해야 되니까 인구수가 비슷한 도시를 위주로 보시고 네.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임장을 다 가보시면 좋겠지만 네. 임장을 다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쵸. 그 지역의 대표 가장 비싼 도시들의 네. 어떻게 생겼는지를 요즘에는 손품 팔기가 되게 네. 좋은 게 뭐 네이버 지도라든지 카카오맵을 그쵸.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정도 인프라면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조금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실 그런 네. 지역을 보는 눈을 네. 좀 잘 길러 놓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따로 봐야 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아파트의 과거 가격을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A라는 아파트의 과거 가격 그리고 B라는 아파트의 과거 가격의 유사성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년부터 18년도까지 두 아파트가 유사한 가격으로 움직였다면 이 아파트는 비슷한 입지 가치를 가진 아파트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갑자기 19년부터 가격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벌어진 가격이 나중에 22년, 23년에는 다시 붙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아파트의 입지 가치 자체가 달라져 가지고 벌어지는 경우는 사실 지방에서는 많이 없고 그 지역의 사이클 자체가 올라가는 사이클이냐 내려가는 사이클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이클이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지역에 있으면 올라가서 만나는 거고 올라갔던 지역의 아파트는 다시 내려가면서 중간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5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5차 필터링부터는 이제 나무를 좀 보는 과정이고 5차 필터링은 가격과 분위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 내의 급지를 매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냥 손품 단계만으로 전주의 1급지가 어딘지, 2급지가 어딘지, 3급지가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 전주 내에서 네. 이제 뭐 1, 2, 3, 4급지를 네. 나누는 기준은 네. 가격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산다라는 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사는 거고 그건 전국의 모든 도시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갱노노에 보면 네. 분위지도라는 탭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분위지도 탭을 눌러보면 보라색부터 주황색, 노란색, 회색으로 분위지도가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 보라색이 제일 비싼 동네,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가격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할지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5차 필터링에 숨어 있는 거죠. 사실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게 확인을 하기가 좀 저희는 쉬운 세대에 맞아요. 태어나가지고 네. 제 수강생분들 중에 20대 분들도 많이 계신데 확실히 잘 하시더라고요. 과제를 그래요? 내드리면 네. 확실히 이해도가 인터넷 빠르고. 몇 번 이렇게 뒤적이면 맞아요. 되니까. 네. 6번째 단계는 그 5차 필터링에서 구분한 급지가 진짜 상급지가 맞는지 학군이랑 상권을 통해서 그 지역의 급지가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입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제가 지방 도시에서는 특히 학군하고 상권을 보는 이유는 일단 서울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입지 요소가 직주 근접이에요. 아, 네. 그래서 지하철역이 얼마나 잘 뚫려 있는지 아니면 직장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네. 지방은 대부분 그냥 자차로 한 30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철도 별로 없어요. 중소도시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교통보다는 학군하고 상권에 집중을 하는 거고 전국의 모든 엄마들이 다 내 애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다 임장을 다녀봤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고 선호하는 중학교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네,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지만 본격적으로 공부가 이제 시작되는 건 중학교고
거기부터 이제 순위들이 매겨지니까 네네. 그래서 선호하는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사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거거든요. 선호하는 중학교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아실에 보시면 네. 학업 성취도 점수가 나와요. 중학교 학업 성취도 점수가 나오는데 사실 이 점수가 가장 최신 점수는 아니에요. 학업 성취도를 안 본 지가 좀 돼서. 그런데 뭐 한 5년 전에 학업 성취도 점수가 좋았던 중학교가 지금 안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때 공부 잘했던 중학교는 지금도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아서 그 학업 성취도 점수랑 특목고 진학률 이거 두 개를 보시면 그 중학교가 선호하는 중학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권은 어떻게 확인하죠? 상권은 사실 저희가 이제 임장 갔을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 네. 되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 집 근처에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그리고 내 집 근처에는 어떤 게 없으면 좋을까를 두 개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병원이나 약국, 그다음에 마트,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 그다음에 뭐 다이소, 그다음에 뭐 은행, 그다음에 뭐 산책로, 공원 이런 것들이 내 집 근처에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도보권으로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지를 임장 가서 보시면 돼요. 없으면 좋은 것들은 이제 유흥시설들. 상권이 막 무조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사실 그런 걸 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네. 그 근처에 이제 막 음식점도 많고 술집도 많으면 네. 거기가 되게 좋은 상권이라고 그렇죠. 좋은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이제 내가 술을 좋아하면 그럴 수도 음. 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제가 애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데 네. 애들이 이제 등하원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뭐 유흥시설이 있고 밤늦게 막 고성방가가 일어나고 이러면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면 그런 게 좋은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실차 필터링은 내 투자금에 맞는 단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호갱로너 사이트에 보시면 갭 가격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필터링에서 그 갭 가격으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뭐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일단 필터링을 걸어놓으면 1,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쫙 나옵니다. 그럼 그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급지의 아파트부터 리스트화해서 그 아파트부터 임장을 가보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다 알려주셨지만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네. 어느 지역을 보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지. 원래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었다가 네. 오늘 여기 오는 도중에 네. 두 군데가 더 생각이 나서 그래요? 5 네. 군데를 일단 너무 말씀을 좋아요, 너무 드리려고 좋아요. 하고 일단 광역시급에서는 저는 울산광역시를 뽑고 싶고요. 네. 그리고 도시 규모로 이제 보자면 그다음에 전주, 진주, 그다음에 경상남도 거제, 거제, 그다음에 전라남도 목포 목포. 이렇게 5개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당장 제가 이렇게 지역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달려가서 사시거나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한 지역이 100%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네. 언제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는 투자를 저는 가장 경계하고 그렇게 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서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투자를 하는 것과 아니면 그것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혹은 그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들어서 투자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젊었을 때부터 이런 명확한 마인드를 세팅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실패할 투자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운이 좋아서 어떤 지역을 한두 번 정도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걸로 부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작은 성공이더라도 그거를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오. 정말 진정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지. 네. 한 번, 두 번 해서 네. 일확천금을 누리고 한 번의 대박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바꿔보려는 투자는 사실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높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이런 부동산 쪽에 열의가 있는 네. 이제 무주택자 아마 2030 분들일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 좀 해줄 만한 조언이나 말씀하실 한마디 같은 게 있으실지.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 이 채널을 이제 구독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대단한 열정이고 아, 일단 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맞아요. 제가 요즘에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불공평한 세상이 뭔가, 불공정한 세상이 뭔가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면 좋은 대학 나온 친구, 좋은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과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12년 동안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 시간을 나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만 비교를 하거든요. 네. 저 친구는 그냥 좋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 나는 그거보다 좀 안 좋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저는 그들이 노력했던 과거를 좀 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다면 지금 보내는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는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돈을 벌 수 있고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사회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데 남들과 결과가 똑같다면 그건 둘 중 하나거든요. 방향성이 잘못됐거나 그 노력이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남들보다 노력해서 조금 더 괜찮은 삶, 그다음 부자가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